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현지 마감 시황을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 지난주랑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백신 소식으로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었죠. 이날에는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56% 내렸고요. S&P 500 지수 0.48% 내렸고 나스닥 지수 0.21%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숨고르기 장세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10월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는데요. 계속되는 이 줄다리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백신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당장 펼쳐진 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감.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증시의 이 줄다리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 아마 어젯밤에 나온 소식인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날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테슬라 두 가지 소식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이 중요한 소매 판매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US Retail Sales Miss Expectation in October. 10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하회했다. 자,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10월 같으면 아직 그 홀리데이 연휴 시즌은 아니지만 원래 이 미국의 11월, 12월이 연휴 시즌이라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시기거든요. 주변의 미국인들도 이 시기만 되면은 다 가족들 선물 사고 친구들 선물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10월 지표부터 이렇게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살펴보시면 이제 최근 또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들이 이제 높아지면서 소매 판매가 지난달 0.3% 전월 대비 이렇게 증가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0.5%를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부진하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9%로 나왔었지만 1.6%로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이제 핵심 소매 판매 그래서 자동차와 가솔린 그리고 건축 자재, 푸드 서비스 이런 거를 제외하는 핵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소비 같은 경우에는 0.1%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해요. 자, 이런 부진한 예상에 못 미치는 지표가 이제 이번 달 초부터 계속해서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그런 지표라고 말을 하고요. 최근 이제 또 바나 이런 레스토랑 그리고 사람이 많은 지역을 피하라는 이런 지침들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또 다른 이제 해고 그리고 그러면 또 임금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도 다 끝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고 어떤 도움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도 1월 달까지는 부양책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말까지 이런 완만한 소매 판매 성장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에도 큰 성장이 없고 완만한 게 이어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11월 9일까지 이 신용카드 소비가 크게 줄었다고 발표를 했고, 특히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런 도시들에서 지역들에서 신용카드 사용량이 크게 줄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는 이제 또 봉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루머들이 확산을 하면서 제가 있는 곳은 아닌데 일부 지역에서는 또 이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지를 왜 그렇게들 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4분기 경제 전망도 5% 아래로 지금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2분기 31.4% 급락하고 이제 3분기 33.1% 반등했지만 4분기에는 5% 아래로 늦은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오늘 테슬라 8.21%나 급등했는데요. 어제 이제 한국 시간 어제 밤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자, 먼저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자,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S&P 500을 조인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테슬라가 드디어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S&P 500을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12월 21일부터 이제 편입이 되게 되고요.
이날 이제 장중에는 9%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테슬라 강세론자들이 계속해서 기다렸던 소식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cheer 완전히 환영하고 응원했고, 또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 S&P 그 지수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감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웨드부시 세큐리티의 단 이브스 이 상무이사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테슬라를 전통적인 이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에 편입된 것은 중요하다. 왜냐면 이 수익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 것은 지금 이 수익성을 정당화하고 지금 이 발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앨런 머스크 CEO는 골드 터치, 금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거를 골드 터치라고 하거든요.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완전 금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인 이 CNBC 뭐 기고자이자 연구원인 조앤 립맨의 발언을 살펴보면 자, 이것은 뭐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보다도 더 큰 스토리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they are finally going mainstream. 전기차가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 머스크 CEO를 보면 잡스가 생각이 많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카리스마가 있기는 하지만 가끔씩 미친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Kind of sometimes crazy things he says. 예를 들어 보시면 이제 머스크 CEO가 뭐 3월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4월까지는 확진자 수가 0명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뭐 주말에는 코로나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10년 안에 1년의 자동차를 2천만 대씩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카리스마가 있지만 이렇게 좀 크레이지한 발언을 많이 하는 그런 CEO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회사가 이제 CEO랑 이렇게 분리가 돼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의 경우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의 이제 오너에 대한 엄청난 이런 반응 같은 게 뜨겁다고 말을 하면서도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자, 짐 크레머 CNBC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런 테슬라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수위원회죠. S&P 다우존스 지수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핸들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뭐 S&P 500이 당연히 500개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를 줄일 수도 없고, 지금 지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뭐 2차례에 걸쳐 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규모가 큰 기업을 S&P에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좀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모든 회사들을 다 작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균형 잡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어쨌든 S&P 500에 편입된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고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 전해드렸고, 이 밖의 종목들 소식을 보시면 이날에도 가치주 강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보시면 이제 아이쉐어즈 러셀 가치주 ETF가 1.9% 상승했고 성장주는 0.5% 상승에 그쳤다고 해요. 지금 계속해서 이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날 주목할 만한 소식이 아마존이 이제 약 배송, 약국 서비스까지 시작을 한다고 해요. 약을 뭐 직접 배송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에 월그린과 CVS의 주가가 모두 거의 1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아마존이 참 공격적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날 이 소매 판매 지표 부진하게 나오면서 홈디포 3분기 실적 개선에도 2.68% 내렸고요. 월마트도 실적 개선에도 2.01%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찰스 슈왑은 4.26% 올랐는데요. 이 시티그룹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고요. 전날 급등했던 모더나 이날에는 4.9% 내렸는데 BMO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여기서 더 오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오늘 증시를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CNBC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르킨 매니징 디렉터의 발언을 보시면
We just reached new highs. 우리가 신고가를 방금 경신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숨을 고르기에 나타나는 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실망스러운 유통 제가 아까 전해드린 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를 더 가속화했다고 하고요. 자, 이제 부양책이 없이는 이 유통 섹터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전혀 소식이 없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